시의 성및 해설, 별방태위며 방태위의 묘소를 이별하다. 광덕 2년 2월 낭주로부터 성도로 돌아갈 때에 방관의 묘소에 들렀다가 떠나가며 지은 시이다. 이 시가 봄에 지은 것이기에 낭주를 떠날 때 방관의 묘소에 들러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방관은 대종 광덕 원년 8월 낭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두보는 방관의 생전에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였고 방관이 죽은 후에는 제문을 써서 인물됨을 높이 평가하였다. 시는 고인에 대한 무한한 흠모의 정과 사후의 적막함이 객지를 떠돌고 있는 시인 자신의 처지와 함께 그려져 깊은 슬픔을 자아내고 있다. 태위는 본래 진, 한 시대의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삼공의 하나이다. 방관은 사후에 태위로 추중되었다. 방관에게요. 방관은 자가 차율이며 현종이 촉으로 갔을 때에 재상에 임명되었다. 영무로 가서 숙종을 책봉하였다. 진도사에서 전진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숙종 건원 원년 6월 빈주자사로 평적되었다. 상원 원년 4월 예부상서로 전임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주자사로 나갔다. 대종보응 2년 4월 득진, 형부상서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던 길에 병이 나서 광덕 원년 8월 낭주의 절간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나이가 67세였다. 사후에 태위에 추중되었다. 타양 부행역하니 타양에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되어 타향 낭주를 의미함. 부행역 다시 길을 가다 성도로 향하는 길. 두보는 어무가 다시 성도를 진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주마 별고군이라. 말을 멈추고 외로운 무덤을 이별하네. 주마 말을 멈추다. 낭주를 떠나던 중에 잠시 들렀음을 알 수 있다. 고분, 외로운 무덤. 이 시 전체의 정서를 이끄는 말이다. 방관의 큰아들 승은 어려서부터 두 눈이 멀었고 서자 유복은 아직 어렸기에 업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무덤가가 이처럼 적막했던 것이다. 일대의 종신이었는데 무덤을 돌보는 자식이 없고 관리하는 관리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왕자 지제를 가졌으나 환노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가 평적되었을 때 숙종에게 간언하다가 숙종의 미움을 사서 두보 자신도 결국 지방의 하득 관리로 좌천되어 지금은 외롭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감개도 이러 그의 무덤이 외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극루 무관토하고 가까이는 눈물이 흘러 마른 흙이 없고 글로 가까이에서 눈물이 흐르다 시인의 깊은 슬픔을 나타냄. 무관토 마른 흙이 없다. 주위의 땅이 눈물에 젖어 있다는 뜻. 저공 유더눈이라. 나직한 하늘에는 조각구름 떠있네. 저공, 나직한 하늘, 무덤이 있는 지대가 높음을 말한다. 아울러 낭주의 산세를 알려준다. 단운, 끊긴 구름, 조각구름, 편운, 구름 또한 두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빛으로 함께 떠나지 않는 것 같다는 뜻이다. 구름은 도염령의 정은 시로 인해 벗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대기 배서부로니 바둑을 마주하여 사태부를 모셨더니 대기 바둑을 마주하고 두다. 배 모시고 함께하다. 사부, 사태부, 동진의 사안을 가리킨다. 사후 태부에 추중되었기에 이렇게 불렸다. 비수의 전투에서 조카인 사연 등이 전진의 부견을 깨뜨렸다는 격서가 이르렀는데, 사안은 한창 손님을 마주하여 바둑을 두면서 전혀 기뻐하는 낯빛이 없었다고 한다. 방관은 재상으로 있을 적에 동정란의 금 연주를 즐겨 들었는데 동정란이 뇌물을 받았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방관도 이 일에 연루되어 유례를 일으켰고 좌천되었다. 사실 동정란은 악기의 명수임에도 평생 비난하게 살았으니 뇌물 사건은 모함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하튼 금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꺼림직한 면이 있었기에 대신 바둑 이야기를 하여 그를 사안과 같은 인물로 그리고자 했을 것이다. 사안과 같이 대범한 사람임을 표현하였다. 파검 멱서군 이로다. 검을 가지고 서나라 임금을 찾아왔네. 파검 칼을 잡다. 칼을 지니다. 멱서군 서나라 임금을 찾아가다. 오나라 개찰이 진나라를 뒷문하러 가던 중 서나라를 지날 때에 서나라 임금이 그의 보검을 탐낸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되었다. 돌아올 때에 서나라 임금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마침내 검을 풀어서 무덤과 나무에 메어두고 떠났다고 한다. 방관에 대한 잡자의 추모의 정을 개찰의 고사를 통해 표현한 것일 텐데,
두보가 쓴 방관의 제문의 묘소를 어루만지는데 해가 떨어지고 검을 푸는데 가을 하늘 드높다라는 말이 있어서 실제로 개찰처럼 검을 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두보와 방관이 서로 마음을 통했다는 뜻이다. 유견이머락하고 오직 숲에 꽃이 떨어지는 것만 보이고 앵제 송갱문 1호다. 나그네 보내는 꾀꼬리 울음소리만 들린다. 앵제, 꾀꼬리가 울다. 송갱문 나그네를 보내면서 들려주다. 꾀꼬리만이 울음을 울어서 다시 길을 떠나는 자신을 전송한다는 말이다. 행역은 성도로 가는 것이다. 결미의 문, 변 두 글자를 어섞어 운을 맞추었다. 이별할 때에 객을 송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객을 송별하는 것은 오직 떨어지는 꽃잎과 우는 새뿐임을 말하였는데 외로운 존재가 방관의 무덤이면서 동시에 두보 자신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타향에서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말을 멈추고 외로운 무덤을 이별하네. 가까이는 눈물이 흘러 말은 흙었고 나지기 하늘엔 조각 구름 떠있네. 바둑을 마주하여 사태부를 모셨더니 검을 잡고 서서 군을 찾아왔네. 오직 숲꽃이 떨어지는 것만 보이고 나그네 보내는 꾀꼬리 울음소리만 들린다. 바둑을 마주하여 사태부를 모셨더니 검을 잡고 서서 군을 찾아왔네. 오직 숲꽃이 떨어지는 것만 보이고 나그네 보내는 꾀꼬리 울음소리만 들린다. 타향에서 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말을 멈추고 외로운 무덤을 이별하네. 가까이는